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측은 네. 부인하지만 실제 당내에 있는 여론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새로운 리더십은 아마도 미국에서 지금 귀국하시는 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윤성 기자님. 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통합 논의가 예. 계속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내 분란이 계속 있었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끝날 것 같아요. 합의 이혼을 하든 아니면 계속 남아 있든. 근데 아마도 이제 그 갈라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전격 같은데요. 선언한다 이런 소문 쫙 돌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날짜까지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22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2일이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 일, 월 그렇죠. 사흘이 쉬어요. 장기 연휴가 되니까 그렇죠. 언론이 예. 언론은 일을 하는데 언론이 아니라 어쨌든 당내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여론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짜가 22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안철수 없다. 안철수 그분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향 것만 아이고. 칭찬 아닌가요? 고향 것만 근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이 참 묘하더라고요. 네. 22일로 얘기되는데 내일 이 합동 토론회가 있어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근데 또 그 21일 날은 21일 날 국민 또 이제 이 정책 연대를 위한 모임이 열려요. 네. 그런데 또 이 23일 날은 임시국회가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성찬절 시즌인데 21일 날 손학규 고문이 해외에서 귀국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모두 묘하게 지금 막히죠. 모여 있어요. 네. 손학규 고문은 지금은 누가 관심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손학규 고문이 오셔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정가에 편한 소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진으로 안 가신대요? 강진우는 더 이상 톡을 안 해요. 톡을 끝났어요. 끝났고 이분이 이제 채굴을 미국에서 해요, 오시면 미국에서 오시 비트코인 비트코인 채굴하고 오신 거예요?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셔서 어쨌든 지금 여의도 저희가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말씀 주신 대로 국민통합포럼을 21일 날 이원주 의원이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그 이제 호남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광주가 되겠죠. 그리고 22일 날 통합 선언을 하고 연초에 지금 이제 그 통합을 정말 이게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13,000에서 15,000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호남에 몰려 있는 거예요. 호남 당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호남 당원들이 통합 선언에 뭐 동의하면서 와서 투표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15만 정도 되는 전당원 투표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거를 당원 당규를 바꾸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서 제2창당위원회에서 이 과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통합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실제로 통합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연내 넘어서 내년 연초까지 미뤄가고 지방선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호남 중진들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호남 중진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할 거냐.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갈 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가면은 또 이제 그 원내교섭단체 20석을 채울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내 일당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른정당에서 일부 탈당 그러니까 전체가 다 국민의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50석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중에 한 몇 명이라도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석수는 좀 더 달라지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일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문을 열어서 호남계를 다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일당 될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당이 문 열고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에서 일종의 그 합의할 수 없는 이상한 동거가 계속 진행되면서 당내에는 굉장히 선거 때까지 찌그럭버그럭하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그 통합
이나 당 해체 등등을 결정하려면 이게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죠. 전당대회는 13,000명 대의원 투표인데 네.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게 어느 당원 당규에도 없어요. 어느 당이든. 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로 끌고 가면 통합에 찬성하는 즉 친안철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당 투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대의원 투표로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꼼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2창당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아마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안 나온 얘기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최고위에 위임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전당원 투표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전당원 투표로. 이제 그게 핵심인 것이죠. 전당원 투표로 돌파해서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통합을 밀어붙이게 될 거다라는 게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측은 부인하지만 실제 당내에 있는 여론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 새로운 리더십은 아마도 미국에서 지금 귀국하시는 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아마도 제2창당위원회. 네, 아마도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21일 날 귀국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시끌하네요. 네, 아마 국민의당, 바른정당 계속 시끄러울 것 같고 호남계 반발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호남 쪽에서는 반대하지만 전당원 투표로 해서 안철수 대표가 밀어가는 방향대로 관철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른정당 안에서 약 2분 정도가 제가 지금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2분 정도가 아직 고민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갈지 국민의당으로 갈지 근데 이제 바른정당 내부에서 계속 설득해서 자유한국당 못 가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2분이 만약에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2분이 가면 조금 더 적은 숫자가 9명이 국민의당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제2창당위원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가고자 할 때 거기서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상당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대중적으로. 근데 이게 아마 오늘 정치쇼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면 당내에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확인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 당내에서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운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당원 당규에. 근데 이걸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거. 그렇죠. 전당원 투표로 바꿔서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 전당원 투표로 바꾸는 절차를 최고위에 위임받았기 때문에 최고위 숫자 지금 이제 최고위원 2명이 빠졌잖아요. 하나는 박주원 최고가 그렇게 그렇죠. 됐고 또 하나는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아웃되고 2명이 빠져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런 건데 이 사람이 누가 들어올 거냐 안철수계냐 호남계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금 보면 22일 날 안철수 쪽에서는 부인하지만 22일 날 전격적으로 통합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통합 선언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진짜 또 철수하는 거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탈당을 하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아까 합의원이냐 그런데 합의원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위원이 될 것 같고.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이제 국민의당 당원을 찾아봤더니만은요. 일단 합당이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전당대회가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 그 밑에 의결기관에 이제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의 그 상위의 의사결정기관이 전당원 투표랍니다. 전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라는 걸 딱 5조에 갖다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보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 열면은 막 난장판이 되거든요. 뭐 우리 봉도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당 전당대회라는 게 원래 세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강목도 등장하고 했는데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전당원 투표를 하는 절차를 거칠 텐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시끄럽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전당원 투표로 가려면 또 뭐 제2창당위원회에서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당원 투표는 지금 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있어요? 5조에? 아하. 당원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든지 전당원 투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개정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은. 없죠. 근데 아마 그거를 이제 당무위원회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과정, 그럼 당원 투표를 할 거냐, 이걸 뭐 전당대회를 할 거냐, 이걸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겠죠. 대의원들이 투표는 그 전당대회로 하게 되면은 통합이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전당대회 자체가 사실은 개최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야당 전당대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그렇죠. 야당이 옛날부터 지금부터 몸 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야당 전당대회가 왜 만만치 않은지. 예전부터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의 전당대회는 비교적 점잖한 아주 유연하고 점잖하게 이제 탁 넘어가는데요. 이 진보 정당이나 이 좌파 정당 전당대회는요 굉장히 세게 붙었습니다. 세력 간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 이제 놓치면은 죽는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물리력 행사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통합에 반대하는 박지원 의원과 그 호남의 의원들 vs 안철수와 비례대표 의원들 또 거기 이동섭도 태권도 구단 있고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나가서 하는 건 아닌데 그분의 지지자인 사람들이 나가서 연단을 점거할 수가 있지요. 그래도 전당대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 있죠. 무산시키려고.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무산됐어요. 전당대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당원 투표는. 그럼 투표로 가겠죠. 전당원 투표도.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무위원회든 중앙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마 전당원 투표로 가자 이렇게 몰아가지 않겠는가. 그거는 뭐 모여서 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당무위원회는 뭐 아니 전당원 투표제로 가게 되면. 아니 저기 우리 이전에 뭐 권리당원 투표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안 하니까 좀 충돌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네요. 요즘은 중앙선관위원회에 투표관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명부만 중앙선관위원회에 주면은 그 보트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 고문이 귀국해요?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쪽으로 할까요 이분은? 아니 이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그게 이상해요. 왜 우리 정치에서는 그 여론에서 언론에서 손학규 그러는데 손학규 별로 국민들이 별로 잘 모르고. 그럼 솔직히 정치권 대회에서 별 영향이 없잖아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의 현역으로 나와 있는 또는 지도자를 반열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대중들한테 깊게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흘러간 물이라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부각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대표가 다시 정치를 관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민주당 쪽으로 가는 데 손드는 것보다는 통합 쪽에 가는 데 손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통합 쪽으로. 자, 간단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15일서부터 지방선거 일정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가장 큰 변수. 결국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이제 실책이나 뭐 큰 정부 여당의 실책, 변고 뭐 이런 거겠죠. 세 가지지. 하나는 개헌 문제.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하고 통합. 이 바른정당이 통합할 거냐. 세 번째는 여당이나 정부가 사고 치지 않을 거냐. 개헌, 통합, 사고. 여당의 자살골. 이 세 개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에서 귀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모두 묘하게 지금 모여 있어요. 손학규 고문은 지금은 누가 관심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손학규 고문이 오셔서 뭔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정가에 파다한 소문이 있기 때문인데요. 강진으로 안 가신대요? 강진은 더 이상 톡을 안 해요. 톡을 끝났어요. 끝났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시면 미국에서 오시 비트코인 책을 하고 오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셔서 어쨌든 지금 여의도 저희가 이제 정당 출입 기자들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말씀 주신 대로 국민통합포럼을 21일 날 이원주 의원이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그 이제 호남에서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광주가 되겠죠. 그리고 22일 날 통합 선언을 하고 연초에 지금 이제 그 통합을 정말 이게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하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돼요. 근데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13,000에서 15,000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호남에 몰려 있는 거예요. 호남 당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호남 당원들이 통합 선언에 뭐 동의하면서 와서 투표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15만 정도 되는 전당원 투표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면은 그거를 당원 당규를 바꾸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서 제2창당위원회에서 이 과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통합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 안철수 대표의 주장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실제로 통합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를 연내 넘어서 내년 연초까지 미뤄가고 지방선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 상태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호남 중진들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호남 중진들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할 거냐. 그러려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갈 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로 가면은 또 이제 그 원내교섭단체 20석을 채울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원내 일당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른정당에서 일부 탈당 그러니까 전체가 다 국민의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50석 정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중에 한 몇 명이라도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석수는 좀 더 달라지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일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문을 열어서 호남계를 다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테면 자유한국당이 일당될 가능성이 없다면 민주당이 문 열고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안에서 일종의 그 합의할 수 없는 이상한 22일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22일이 금요일이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 일, 월 그렇죠. 사흘이 쉬어요. 장기 연휴가 되니까 그렇죠. 언론이 언론은 일을 하는데 언론이 아니라 어쨌든 당내에서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여론으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짜가 22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없다. 안철수 그분은 정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향 것만 아이고. 칭찬 아닌가요? 고향 것만 근데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이 참 묘하더라고요. 네. 22일로 얘기되는데 내일 이 합동 토론회가 있어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근데 또 그 21일 날은 21일 날 국민 또 이제 이 정책 연대를 위한 모임이 열려요. 네. 그런데 또 이 23일 날은 임시국회가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성찬절 시즌인데 21일 날 손학규 고문이 해외.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측은 네. 부인하지만 실제 당내에 있는 여론을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이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새로운 리더십은 아마도 미국에서 지금 귀국하시는 분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윤성 기자님. 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이제 통합 논의가 계속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내 분란이 계속 있었는데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끝날 것 같아요. 합의 이혼을 하든 아니면 계속 남아 있든. 근데 아마도 이제 그 갈라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전격 같은데요. 수론한다 이런 소문 쫙 돌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날짜까지 나왔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하더라고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